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수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업계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되면서 모든 종목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집합금지 해제 조치를 내리고 17일 이후 단계적 완화가 예상되지만 관련 시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또다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보다 세밀한 방역 지침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지역의회에서는 이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을 위해서 정부와는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황대호 경기도 의회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전화 연결이라 네. 좀 아쉽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뭐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예. 또 이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계속 의견 청취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정부 방침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또 현장에는 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참 좀 아쉬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는 동시간대 9명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문을 연 곳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예, 사실 그 말씀하신 9명이라는 게 사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돌봄과 강습 기능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예. 뭐 기존 학원과 태권도, 검도, 뭐 그다음에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은 되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돌봄 기능과 교습 기능을 가진 실내체육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금 지금에 있는 실정과 동떨어진 그런 그 조정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예. 굉장히 더 냉담한 반응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기준으로 문을 열고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와닿지 않는다 이거군요. 예, 지금 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제한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 실내체육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뭐 탁구나 당구장 이런 곳까지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선뜻 사실 근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이런 곳들은 예. 사실 아동 청소년의 대상, 돌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삶의 이 여가 문화에서 사실 이렇게 수행했던 그런 사업 영역인데 예. 헬스장, 필라테스, 당구장 이런 데는 사실 아동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조건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중대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아마 지금 별도의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17일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 보충을 하는 그런 예. 방역 지침을 좀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들 어려움은 뭐 이해는 하지만 그 방역 차원에서 보면은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 등 그 실내 체육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또 호흡이 가팔라지고 호흡기 관련 전파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인식에 이제 운동하다 보면 마스크 쓰기도 어렵고 예. 호흡이 가빨라지니까 비말이나 이런 전파력도 굉장히 심해서 고위험 장소로 자꾸 인식이 되는데 예. 수치를 들여다보면 실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말했던 필라테스 피트니스 연맹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한 이유가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예. 네, 댄스 교습소 확진 인원은 사실 290명, 전체의 0.82%. 예. 그다음 실내 체육 시설도 227명, 전체의 0.64%로 사실 이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고 예. 굉장히 뭐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비말 전파나 이런 것들을 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헬스장이나 이런 강습소 같은 것도 이 1대1 그 대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좀 고위험군으로 국민한테 이렇게 자칫 너무 잘못 인식되어 있다. 예.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때문에 그 실내 체육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 네.
그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에서 정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네. 이분들을 포함해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과 만나서 또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셨다고요?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이 실내체육시설업 대표자분들과 그다음 우리 경기도 이제 체육과 관련 공무원분들과 정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말고도 한국 유소년 스포츠클럽 협회, 경기도 태권도 협회, 수영장 경영제 협회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사실 이 9인 이상 조치 발표되고 나서부터 더 좀 불만과 이런 허탈감,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 분노가 더 지금 치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건 뭐 민원 수준이 아니라 좀 생존에 가까운 그런 호소를 하는 그렇죠. 그런 좀 상황들이 많이 지금 사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특히 어떤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실내체육시설업이 고위험 시설로 인식되면서 장기간 운영 조치가 지금 운영 제한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타격이 큰 거거든요. 소비 심리가 이미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비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사실 시설 임차료라든가 정지세 등 그런 것들을 계속 운영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고정관리비 등이 계속 쌓이면서 사실 이제 생계의 어려움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사실 그 관리비랑 임대료, 그다음 환불 요청 이런 것들이 큰 대형 업장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을 폐업 신고하고 철거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 폐업도 못하고 있는 정말 울고 싶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목소리들이 좀 많았고 가장 또 힘든 건 어찌됐든 이 방역수칙의 권고가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로 많이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책,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체육시설업 특성상 골프장, 수영장, 야구, 축구장 3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냥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운동이 가능한 태권도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크면 4제곱미터 공간을 한 명당 정도 지정, 정부가 공고하는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도 축구교실처럼 다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 소수의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중에 이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이제 물을 통해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지만 대부분 약품 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개인 타디를 이용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좀 이렇게 실제 현장과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면서 지금 우리 그 실제로 제안해주신 내용인데 어떤 그 실내체육 업자들을 그 동사자들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한 사례를 보면 소비 촉진 지원금을 통해서 선구매 후사용 방식의 이런 실내체육시설 회원권 구매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좀 이런 고위험군이라는 인식 제고도 하고 지금의 이 1, 2월 달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랍니다. 여기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이 2021년 한 해 이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달라. 또 하나는 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그 소비 촉진 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통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갖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2월 긴급 추경을 위해서 만약 실행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 실내체육업자들에 대한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을 지금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와 이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이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고 또한 요가 더불어 아까 말했지만 고위험군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마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돼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구매 후사용 같은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네. 그동안 이런 실내 체육업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좀 지원 방안은 없었습니까? 사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예. 오히려 좀 지원 방안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2단계나 2.5단계가 되기 전에는 이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한 0.5단계 정도의 강화 또는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동사자들 말씀도 좀 듣고 거기에 좀 현장에 좀 실정을 고려한 방역 수칙도 권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5단계가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사실 구상하기가 힘든 조건. 오히려 그 학생 선수들이나 직장운동 경기부나 이렇게 정말 생계에 의한 운동 조건이 필요해서 예. 거기들은 운영을 좀 해라라고 이제 방역 수칙을 권고하는데 오히려 시설 같은 것들, 공공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지자체에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올해 들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영업정지나 집합제한 등 피해 업종 대상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사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예.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아시다시피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월세나 고정비로 지출되는 금액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것도 감사한 정책이지만 딱 한 번에 월세 정도 납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또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1인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개 시설에 그렇죠.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실내체육 종사자분들의 고충을 다 담아내기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필라테스 센터나 무도 도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업종 유형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예. 우리 실내체육 시설업자들도 이제 등록된 업종 분류로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법률상 신고 등록을 거쳐야 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시에 이제 사실 자유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그냥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렇게 제한 조치를 당하는데 막상 지원금을 받을 때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업이나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혜택은 절반밖에 못 받는. 사실 이게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실내체육시설이 왜 서비스업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 이렇습니까?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시설업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체육시설업에는 체육도장업, 수영장업, 당구장업 등 10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업종이랑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자유업으로 분류되니까 이런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 업주가 세무서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인 것이죠.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사실 집합금지는 똑같이 실내체육시설로 포함돼서 당하면서 사업자 등록은 서비스업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버리는.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볼 텐데요. 17일 이후에는 현재 조치가 유지되고 이후 단계적 완화가 얘기되고 있는데 현장의 협회나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런 조치와 해제가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떤 현장 당사자들의 이런 의견이 담긴 그런 조치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17일도 이제 계속 이제 국회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님이나 이모경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지금 당사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나 복지부 차관님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는 꼭 이번에 이제 이 17일 날에 발표되는 이 수칙에는 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지침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형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나오고 있는데 만약 지급이 이뤄진다면 선택적 지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돼 왔던 거고 경기도가 도민 대상으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본 그 결과를 보면 작년 2020년도에 이 지원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재난기본소득과 협약한 카드사를 분석을 해본 결과 3억 미만 규모의 가맹점에서 실제로 9,600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시장,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와서 이것은 승수효과가 이미 입증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원포인트 임시를 경기도의회에서 열어서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계가 좀 어려운 실내체육시설 업체들의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